네, 4.3 희생자인 무명천 할머니를 기리는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최근 제주 4.3 당시에 미국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대거 입수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미 정부와 또 미군이 작성한 4.3 관련 기록 3만 8천여 장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이끌고 있는 제주 4.3 평화재단의 양정심 조사연구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미국 현지 조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 동안 진행이 된 건가요? 예, 사실 미국 자료 조사는 2001년 그 4.3 중앙위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네. 조직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2018년도에 저희 재단의 그 조사 연구실을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미국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입수한 자료의 출처를 보니까 뭐 나라, 또 극동군사령부, 연합군 최고사령부 등이에요. 예. 이게 어떤 기관들이고 또 제주 4.3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번 조사는 그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주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극동군사령부는 그 당시에 해방 전국에서 38선 이남에 진주했던 게 미 24군단입니다. 주로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24군단인데 거기에 상위 기관이 극동군 사령부입니다. 일명 메가더 사령부라고 하죠. 메가더가 이끌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는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 사령부입니다. 또한 메가더가 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두 기관이 지금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찾은 자료들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자료에서 당시 미 군정 책임자가 제주도민을 범죄자로 바라봤어요. 또 UN 임시위원단은 정치범으로 봤는데 정치범과 범죄자 이게 왜 이런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이게 그 범죄자로 규정한 게 제주 4.3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준 걸까요? 사실 그 정치범과 그 범죄인은 사실 요즘 우리 상식선에서도 정치범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협정에서 우리가 망명을 허용하기도 하고 범죄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서 돌려보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범죄인으로 보면은 그 구금이나 체포,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 대응이 아주 달라집니다. 정치범일 경우는 정표범에 상응하는 보호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응이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로 봤을 경우에 그 당시에 4.3에 그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주도민을 공산주의자로 본 시각이 확인된 문서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산에 피신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순 정책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령관이었던 유재현 같은 경우도 그들을 평범하게 보고 있고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들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지금 언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관련된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라는 인식이 또 어떤 결정들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문서가 또 나왔나요? 근데 그 확실한 문서는 사실 추측하는 문서들은 많지만 네네. 그런 정황들이 직접적인 어떤 결정이나 지시로 이어진 거는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미군 보고서도 있긴 한데 문제는 그들이 지시를 했거나 이런 정황들만 있을 뿐이지 직접적으로 어떤 극동군 사령부나 미 24군단에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주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고 학살이 있었고 또 공산주의자로 보면서 불법 군세 재판이 열렸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확보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 자료들이 4.3 당시 제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양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군 혹은 대사관의 문서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경찰의 잘못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응은 그들을 공산주의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파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다거나 학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올해도 미국 현지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사실 이번에도 국내 들어온 기관에 들어온 소장된 어떤 문서들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의 현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엔 봄경부터 미국의 현지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봄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 또한 뭐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릴 것 같은데 뭐 보고서 발간도 계획돼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38,000여 명이기 때문에 저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영어로 된 문서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 4.3을 알아야만 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올해 말 정도에 자료집을 지금 발간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정도로요. 네. 근데 미국 현지 조사가 18년 만에 다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백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들을 좀 내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있던데 왜 맞습니다. 이런 18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때 갔었습니다. 그 당시 2001년도죠? 2001년도에. 근데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조직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4.3위원회가 이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단에 있어서도 어떤 연구 조직이 없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할 만한 어떤 주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속에서 미국 자료 조사가 저희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 4.3 평화재단의 조사 연구실이죠. 이게 설립된 것도 뭐 2018년 10월인가요? 10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뭐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 지금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발간을 하고 나서 저희가 미국 자료 조사와 핵심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추후로 이제 보고서들을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3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보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뭐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어려운 점으로 다가오시나요? 사실은 지금 1차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자료만 하더라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직접적인 자료가 요구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디더라도 좀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꼭 그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있을 그 미국 현지 조사도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실장님 더욱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